도내 스포츠 꿈나무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지난달 열린 2019 강원도 소년체전에서 유독 강세를 보인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부입니다. 금메달을 대거 휩쓸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는 오늘 원주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서 무려 기계체조로 13개의 금메달을 휩쓴 선수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압도적인 기량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원주초 기계체조부 선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막 뛰고 있는데 오늘 어떤 훈련을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웜업 과정인데요. 네. 예,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뛰어서 열을 좀 낸 다음에 몸을 푸는 과정이에요. 유연하게 몸을 풀며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데요. 기계체조부 선수들인 만큼 워밍업의 자세들이 남다릅니다. 거꾸로 선 것도 모자라 추가 동작 들어갔는데요. 이게 기계체조인가요? 극기 훈련인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루 몇 시간씩 연습하며 매달려 있거나 지탱하거나 그리고 회전하거나 뛰어야 하는 기계체조 선수들. 탄탄한 기본기를 위해 기본 동작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중인데요. 우리 선수들 훈련에 임하는 자세들이 꽤 진지하고 열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일이었나요? 강원도 소년체전에서 아이들이 좀 성적을 잘 거둬가지고 금메달 14개 중 13개 따갖고 왔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서 매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주초 기계체조부. 이번 2019 소년체전에선 개인 종합 우승은 물론 남녀 단체전에서도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기계체조에 걸린 14개 금메달 중 1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다양한 기량과 독보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미래의 우리나라 꿈나무 기계체조 선수들로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저희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에 우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비결이라면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준 거, 그리고 좀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통틀어져서 이렇게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동작들을 가볍고 유연하게 완성시키는데요.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 겁을 이겨내며 많은 땀을 흘린 선수들. 공중에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늘 이처럼 훈련을 반복하며 습득해야 합니다. 넘어가려고 그러겠지, 가면. 그럼 물건하면 각이 나오는 거잖아. 그걸 박으면 내려오잖아. 그럼 인정받는단 말이야. 우리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 자랑 좀 해주세요. 지난번 그 대회에서 그 금메달을 휩쓸다시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5월 이제 전국체전에서도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그 체조에 대한 꿈을 한 발 한 발씩 성취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원주교육가족 모두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질과 기량을 인정받는 만큼 책임감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더욱더 기계체조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인데요. 코치님과 호흡을 맞춰 오늘도 새 동작들을 배우며 한 단계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간다. 탑탑 하나, 둘. 엉덩이 힘. 무릎에서 예쁘게 착지. 올라. 착지. 잘했어. 제가 알기로는 이 체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리듬 체조랑 기계 체조. 네. 기계 체조의 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남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예, 그리고 여자 친구가 할 수 있는 것과 남자 친구가 할 수 있는 것 구별 없이 예,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기계체조는 네.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되게 우선적으로 강화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에요. 다른 운동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준비 볼수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좀 힘들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극기 훈련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기계체조만의 매력이겠죠. 지금 기계 체조 매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한번 그 매력에 퐁당 빠져보고 싶은데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루에서 기본적인 앞구르기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마루 운동.
그런데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난이도가 생각보다 꽤 높은 것 같은데요. 심혜인 리포터,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저 이런 거였으면 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 옷 다 갈아입었는데 무서워. 기계체조 배우기에 앞서 준비 운동 정말 중요하죠. 굳었던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래도 유연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오셨던 운동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만 하시면 뭐 전문가 정도 갈 정도로 좋으신 것 같아요. 진심이신가요? 선생님 말이 다르잖아요. 머리 뒤통수부터 대고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 손바닥. 앞구르기 동작을 곧잘 수행해내는 심혜인 리포터. 좋았어요. 정확하고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중심을 잘 잡아 마무리합니다. 잡아요. 그렇지. 바로 일어나서. 선생님, 네. 기계체조의 꿈을 지금이라도 꿀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늦으신 것 같고요. 네. 어린 친구들에게 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아쉽다. 잘할 수 있었는데. 한편 2단 평행봉에선 훈련이 한창인데요. 선수들이 자신 있어 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해요. 감독과 선수가 하나 돼 완벽한 자세를 완성해가는 중인데요. 감독님에겐 선수들이 그 누구보다 애틋하고 특별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이 원주초등학교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저도 초등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해서 여기서 체조를 해서 네. 여기서 졸업을 했거든요. 네. 다시 원주초로 돌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그만뒀는데 이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체조 제가 했던 게.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이제 제가 뭐 꿈을 못 이뤘으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이 좀 이렇게 꿈을 제가 가리키면서 제가 못다한 거를 좀 아이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의 더 큰 꿈과 희망이 바로 지금의 선수들인 건데요. 감독님의 애정과 선수들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원주초교 기계체조부. 그러면 계속 구부린 상태로 와서 눌러야지. 한 바퀴 구부리고 두 바퀴 잡고 폈다가 잡기가 된단 말이야. 친구, 최고난도 기술을 계속 연마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갈수록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오늘은 좀 몸이 가벼워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연습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부상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넘게 막 쉬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체력 운동 그런 거 하니까 몸이 가벼워져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부상 당하고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체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대표 되려고요. 최종 목표가 국가대표예요? 네, 꼭 될 것 같아요. 화이팅! 네. 공중에서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다는 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 용기의 아름다움인데요. 빛나는 꿈을 향해 더 멀리, 더 높이 뛰어오르는 선수들입니다. 우리 친구 마지막 목표는 어떻게 돼요? 저는 국가대표 되고 국가대표에서 올림픽 금메달 단단 여기 선생님으로 다시 하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학교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굳이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해서 다시 애들 가르쳐야 또 체조가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제가 훈련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니까요. 정말 힘든데도 꿋꿋이 해내는 모습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대단해. 이들의 다부진 꿈에서 기계체조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흘리는 땀과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계체조의 미래를 여는 희망일 겁니다. 5월에 있는 전국소년체전을 잘 준비해서 뭐좀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부가 승승장구하는 그날까지 하나, 둘, 셋, 화이팅!
번쩍 윤기가 차르르 내 피부 꿀피부 만드는 화장품 사용법 지금 시작할게요. 저것만 바르면 나도 아이돌 여배우. 지름신 강림하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 어떻게들 고르고 또 쓰고 계세요? 가격도 싸고 이제 색감도 좀 다양한 브랜드들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뷰티 블로거나 SNS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제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복합성인지 헷갈릴 때가 좀 많아요. 아이고 세상에 딱 잡았네 딱 잡았네. 나도 그냥 아까 와가지고 콩알맞이 쓰는 것도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바르는데 네 짓이었어 그래. 아니 좋은 화장품 좀 나눠 쓰자는데 아이고 어때서 그래 엄 피부만 피부냐고. 아이고 답답해. 니나 이게 무슨 기능성이야. 엄마 기능성 화장품 좋은 화장품 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아이고 나 아이 선생님 아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줘봐요 예? 우리의 몸과 피부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꼭 채워 넣어 주거든요. 근데 10대 때의 학생이 그것도 갭이 굉장히 큰 부모이면 40, 50대의 화장품을 가져다 쓰게 되면 그 기능성들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피부에 표피만 보습만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화장품만 사용하면 되고요. 이거를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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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르고.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요즘 젊은 여배우들이 쓰는 관리법이라 이 말이지. 아, 세상에 나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렇게 7번씩 척척척 이렇게 하면 바짝바짝 물건 드는 피부가 되는 게 맞아요? 건성 피부인 경우나 민감성 피부일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습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물 같은 제형을 쓰게 되면 외부에서 수분을 당겨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피부 안에 있는 수분들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번씩 가져다 쓴다 그 말은 제 피부 안에 수분감이 계속 날아가면서 같이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세븐 스킨법 다음에 수분막으로 방어막을 쳐줄 수 있는 피부에 막을 쳐줄 수 있는 수분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아요. 유행하는 관리법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종류 저 종류 좋다는 화장품 다 쓴다고 피부에 광나는 거 아닙니다. 아유 이게 다 몇 개예요 그래? 저도 지금 제가 화장품을 잘 쓰고 있는지 갸우뚱해지는데요. 화장대에 있는 것도 모두 담아왔거든요. 진단 좀 내려주세요. 우선 가정에서 거의 이 정도까지는 쓰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뺄 거는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면서 정말 자신한테 피부에 맞는 톤 몇 가지만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장대 다이어트 먼저 해볼게요. 스킨이나 토너 중에 하나, 세럼이나 에센스, 앰플도 같은 종류니까 하나만 써도 무방합니다. 로션, 에멀전 역시 마찬가지래요. 그렇게 정리하고 정리해서 남은 화장품 딱 4개네요. 자기 피부톤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피부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양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사용해주는 게 우리 피부에는 훨씬 더 좋아요. 본격적인 화장품 사용 팁 대방출. 바쁜 아침 시간 머리 말리랴 피부 관리하랴 힘드셨다면 드라이를 하면서 얼굴에 스킨 묻힌 화장솜을 올려다 보세요. 살짝 피부에 수분감이 들을 수 있게 피부결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그러고 나서 드라이 같은 걸 하실 때 이렇게 팩으로 해서 붙여주시면 진정 효과 때문에 얼굴이 뭐 이렇게 불긋불긋해지거나 이런 건성 수분을 날려버리는 것을 좀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스킨이 충분히 흡수됐다면 제형이 가벼운 순서로 화장품을 도포합니다. 스킨과 아이크림을 결따라 바른 후 피부에 맞는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면 기초 관리 완료. 저는 그저 듬뿍 바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순서나 바르는 방향까지도 다 따로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것만큼이나 나는 피부가 많이 조여. 아유 나는 번들거려가지고 사람마다 또 피부가 다르잖아요. 바르는 것들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건성 피부처럼 굉장히 당김이 심하다 그러면 끝에 수분막을 형성할 수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오일 타입을 좀 한두 방울 떨어주거나 아니면 더 심하다신 분들은 더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같이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훨씬 좋고요. 지성이신 분들은 나는 그렇게까지 당김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단계들을 다 빼고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복합성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 타입을 봐서 T존 부위만 조금 더 발라주거나 빼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더 피부를 맑게 가꾸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팁 바로 도구 사용입니다. 용기에 들어있는 크림을 덜어낼 때 손 대신 스파츌라라고 하는 화장품 전용 주걱을 쓰면 좋고요. 대용량 에센스나 로션을 쓸 때는 작은 통에 소분 뒤 원룸 화장품은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로션이나 크림은 손보다 붓으로 발라주는 게 더 좋은데요. 사용 후 샴푸 세척 잊지 마세요. 마지막 화장품 사용 팁. 외출 시에는 물론 집안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조금씩 발라서 레이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고 시작하면 다시 한번 얹어주시는 방법도 얇게.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자외선 차단제를 더 발라주면 효과 만점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이게 화장을 두껍게 바르는 게 좋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요. 미세먼지 입자가 워낙 작아서 저희 모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수분막 형성해주는 수분크림 같은 걸 바르는 건데 수분크림을 발라주셔도 되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화장을 해서 좀 이렇게 피부를 감싸주시는 게 훨씬 더 모공 속으로 들어가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고 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만큼 피부 미인 되겠는데요? 그러면요. 피부에 있어서만큼은 아는 게 약입니다. 자자, 내 화장품 잘 쓰는 법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화장 잘 받는 피부를 위한 화장품 업그레이드 비법을 찾아가 볼까요? 기가 막힌 화장품이 있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 대체 그 화장품이라는 게 뭐예요? 네, 저희 집에서 다 이렇게 있는 이 식용유로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잘못 골라 드신 거 아니에요? 후라이팬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름으로 화장품 만들어요? 네, 저만 믿어보세요. 촉촉탱탱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선생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오일들이 있어야 했고 주방이 아닌 내 방 화장대 위라는데요. 네,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아보카도유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을 하고요. 향이 강한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 가벼운 해바라기유를 손등에 발라보실래요? 매끄럽고 보들거리지 뭐야. 그렇다고 아주 묵직한 느낌은 아니라서 벌써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데 이걸 이 채로 이렇게 발라도 되는 거예요? 네. 이 식물성 오일은 일반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합성 오일이나 미네랄 오일보다 훨씬 더 침투력이 더 좋습니다. 찰랑찰랑한 토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너 30ml에 오일막을 형성할 정도로만 오일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뿌리면 날아가 버려 오히려 얼굴을 더 건조하게 만든다는 미스트. 하지만 오일을 더해주니까 그 촉촉함이 배가 됩니다. 칙 하고 뿌리면 그만이니까 민간성 피부에 딱이죠. 어머, 착 달라붙는 요 느낌도 너무 좋아요. 일반 미스트와 다르게 청량감은 없는데요. 수분막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어서 보습에 좋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와, 요즘에 딱이네요. 네. 세수만 하고 나오면 누가 잡아당기는 것 마냥 얼굴이 당긴다는 건성 피부의 소유자는 로션이나 크림에 식물성 오일을 섞어 발라보세요. 오일이 약간 유분감이 싫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시중에서 사실 수 있는 알로에 베라겔을 발라주시면 유분감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면서 뽀송한 느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민감성, 지성, 건성까지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한 식물성 오일. 음식할 때는 냄새도 맡기 싫던 식용유가 이렇게 똑똑한 미용 재료일 줄이야. 놀랍기만 한데요. 식물성 오일의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장한 위에 오일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렇게 롤링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색조나 가루들이 이 오일에 다 녹아나거든요. 모공 속 미세먼지와 화장을 닦아내는데도 딱 정말 팔방미인이죠. 이거 말고도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식물성 오일은 뚜껑을 따면서 금방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사시자마자 드시기 전에 화장품용으로 따로 이렇게 덜어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드셨던 화장품 기름들은요, 산패가 돼서 오히려 피부에 뾰루지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일들을 공병에 담으실 때는요,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코올로 한번 이 용기를 소독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와, 앞으로 이 기름들 말이에요. 굽고 지지고 볶는 데만 쓸 게 아니라 제 피부에 양보해야겠어요? 비싼 돈 들일 필요 있나요? 피부 미인 되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약간의 수고만 있다면 누구나 맑고 투명한 피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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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오! 여러분 영광하면 뭘 떠올리세요? 굴비? 아니면 모시 송편? 아니면 여기 써져 있는 상사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맘때쯤이면 영광 들녘에 쫙 깔리는 푸르른 무언가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제가 힌트 드릴까요? 왔다 찰보리! 5월 영광 들녘에 쫙 펼쳐진 이것은 바로 보리밭. 이 푸른 보리밭을 배경으로 자리한 옹기 돌탑공원을 찾았습니다. 장독대들이 이렇게 막 세워져 있고, 어머 여기 돌탑이야. 돌탑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뭐 돌탑을 배경으로 아주 유심히 이곳을 바라보시길래 혹시 이 돌탑에 대해 좀 아세요? 네, 잘 알죠. 아니 대체 이 돌탑 누가 이렇게 세워둔 거예요? 네, 우리 군남면 주민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왜 여기다가 이렇게 돌탑을 세우셨대요? 네, 여기서 찰보리 문화축제를 하거든요.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틀간 합니다. 찰보리 축제에서 어떤 거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찰보리 끄시름, 찰보리 도리깨질, 찰보리 비빔밥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야, 이 군남이 또 찰보리로 유명하잖아요. 이 찰보리 관련된 모든 행사들을 그 축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어머 그러면 빨리 돌탑 구경하고 또 그 찰보리 좀 구경을 또 하러 가야겠네요. 공동체 정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해들 옹기 돌탑공원 뒤로 쫙 펼쳐진 푸르른 보리밭. 매년 찰보리 문화축제가 열리면서 진해들은 휴식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찰보리가 많이 자라요? 우리 영광군에 지금 찰보리 특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찰보리 면적이 720헥타 정도 찰보리 면적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제 눈으로만 봐도 온통 찰보리예요. 이렇게 쑥쑥 자란 게. 근데 원래 그렇게 또 군남에서도 유명했어요? 네, 찰보리 수량으로 말하면은 약 9만 1,000개 정도, 약 저희 여기 서영광 농협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찰보리가 지금 익진해서 지금 우리가 비벼 먹을 정도로. 비벼 먹을 정도로? 네, 예. 저분도 뭘 준비하시긴 하시네. 저거 뭐 하는 거지? 다 큰 어른들이 불장난일까요? 보리밭에서 볏짚에다 불을 놓고 있습니다. 불났어. 그거 불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옛날에 이거 보리꽃 실험을 하고 있어요. 보리꽃 실험? 한번 잡숴보세요. 맛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네. 먹는 거라고요? 네. 한번 잡숴보세요. 어우, 맛있다. 우와, 약간 구수하면서도 달아요. 응. 와, 그럴 거예요. 옛날에 없던 시대에 이렇게 많이 무슨 빨리 해서 살짝 훈제 소시지 먹는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달지 맛있고? 이런 거. 까맣게 그을린 보리 이삭을 비벼 죽정에는 후 불어주고 남은 알곡만 입 안으로 쏙. 정말 맛있게 잡히네. 이제 거울 한번 보자. 나도 몰라. 왜요? 저 예뻐요? 다들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활짝 웃으시네? 진짜 공주병 걸리게 생겼어. 그름이 묻건 말건 그 옛날에도 보리 끄시름은 최고의 별미였답니다. 보리는 언제쯤 푹 익어요? 보리 이달 말 아니 5월 말 정도 되면은 거의 있거든요. 근데 완전 완숙된 것은 6월 5일 보리 망종 때 그때는 수확을 해도 가능해요. 그래요? 그러면 수확을. 지금은 완전히 100% 익은 보리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면 저 오늘 100% 익은 찰보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작년에 저희 우리 단지에서 수확한 보리가 우리 창고에 가면은 있어요. 그래요? 네. 창고 어디세요? 예, 창고 어디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네. 가까운 김에 한번 보러 가요. 네, 이거 이거 드시고. 아까우니까 이거 좀 갖고 가고. 이거 그냥 놔두고 아이. 이것만 잤어. 얘한테 비벼갖고 그것밖에 못 예, 비벼네. 이거. 가시죠. 아유. 벌령으로도 달짝지근한 보리 알곡이 제대로 여물면 어떤 모습일까요? 보리를 도정하는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작년 봄에 수확해 탈곡만 해두고 그때그때 도정을 하는데 어째 껍질 벗은 보리의 색깔이 영 낯설죠? 우리가 흔히 보던 보리와는 다른 푸른색의 알곡. 하지만 강우청이라는 이름을 단 보리가 확실하다네요. 푸른 보리 보니까 궁금한 게 뭐 빨간 보리도 있고 뭐 노란 보리 있고 초록 보리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초록보리는 없어도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있어요. 진짜요? 예. 에이 거짓말. 아니에요, 저희 있어요. 진짜요? 예, 지금 보관된 거. 저는 봐야지만 믿거든요. 네, 보관된 것도 있어요. 그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내가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그 형형색색의 보리 네. 제가 직접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또 가시죠. 영광 보리특구 지역에서 재배된 보리쌀은 지네들 마을 기업을 통해 전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밥해 먹는 보리만 떠올렸는데 물 끓여 먹는 차에서부터 분말류까지 다양한 보리 제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형형색색 보리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 대표한테 좀 해놨어요. 뭐예요? 와, 아니 보리가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른지는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맛도 다 달라요? 맛은 이제 찰기가 이게 제일 많고요. 제일 맛이 좋은 거는 이 강호청이에요. 아, 근데 이 강호청은 색상은 파란데 밥을 하게 되면 저 누리찰처럼 약간 밝아져요. 아 밝아져요? 근데 이제 그 염색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종자 자체가 그래요. 전국 1호에서 이렇게 또 보리가 나서 도정이 되면은 이 보리들 다 어디로 가나요? 전국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 영광의 지역에서는 이 보리쌀로 찰보리 찜떡도 만들고요. 찰보리 빵, 그리고 찰보리 국수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어디로 가면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 가까운 영광 읍내 나가시면 모든 제품을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또 근처에 있구나. 그럼 또 가봐야겠네. 찰보리 가공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와, 엄청 많다. 이게 다 찰보리야? 찰보리, 된장, 고추장,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치즈 스틱도 어머 엄청 많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제가 네네. 찰보리 도정된 거를 지금 보고 왔는데 예. 그게 다 어디 가나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다 무한변이라고 했네요. 보리에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게 다 이제 보리를 이용해서 원물이 아니고 가공한 거. 예, 업체가 한 12군데가 모여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빵과 과자, 떡에 식혜까지 저게다 밀가루도 쌀도 아닌 영광산 보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 고소하다. 아니 근데 식혜를 먹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원래는 쌀알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보리예요, 보리. 야. 이 보리는 영광산 겉보리를 수매를 해서 그걸로 다 가공한 거 100% 다 영광산으로 이루어진 식혜입니다. 보리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밀가루빵에 익숙했던 제 입맛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몇 개만 더 먹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더 먹어. 아니 천천히 드세요. 싸드릴게요. 빵은 에피타이저. 이제부터는 밥으로 배채워볼까요? 영광 불갑산 아래 보리 음식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한국인의 대표 먹거리 보리가루로 만든 쫄깃바삭한 파전과 보리가루 면발이 쫀득한 칼국수, 비빔밥의 정수 보리 비빔밥까지 보리로 만든 메인 요리 3개가 한 상 떡. 보기만 해도 침 고이게 만드는 맛있는 밥 한 상. 아니 뭐부터 자신하세요? 사실은 이제 면이죠. 면? 네, 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면부터 후루룩. 영광의 아주 그 유명한 이 찰보리로 만들어낸 맛있는 칼국수. 어머 이것도 복분자 원액이 들어가가지고 예, 복분자 이렇게 또 색이 이뻐요. 예, 이쁘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안 넣습니다. 전혀 안 넣습니다. 이렇게 보리로만 이용해서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찰지고 쫀득하니 맛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영광 찰보리가 좀 우수성 있죠. 다른 찰보리와 달리. 와 이거 진짜 아니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지만 직접 입으로 맛있죠. 넣었을 때 이 환상적인 느낌은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예. 찰보리의 찰짐이 파전에서도 또 다른 식감을 보여줍니다. 첫 맛은 바삭, 씹을수록 찰진 맛. 좀 바삭하고 좋죠. 맛있죠. 어머 보리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예. 일반 밀가루로만 이렇게 또 반죽한 부침이랑은 느낌이 아예 다른데요? 식감부터가 더 쫀득쫀득 찰진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대망의 보리밥. 이 보리의 진가를 알려면은 이 보리밥을 먹어봐야 되거든요. 예. 고슬고슬 지은 보리밥에 고추장 얹어 슥슥. 자고로 비빔밥은 한 숟갈 푸짐하게 뜨는 게 정석이죠. 어우 향긋해라. 와 맛있죠. 보리 비빔밥은
이 맛인 것 같아요. 보리의 식감이 일반 쌀과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아, 이게 비빔밥이랑 환타의 궁합. 아유, 맛있는 보리 쓰시네. 이게 영광 보리라서 이런 건가요? 예. 저는 아주 한없이 보리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아주 건강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섭취를 하잖아요. 오늘 저 보리 먹고 방귀 좀 끼게 생겼습니다. 예. 이 맛있는 보리 모두 다 같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찰보리! 왔다 찰보리! 영광 찰보리! 영광 찰보리! 오, 맛있어. 아. 영광의 5월은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 보리밭의 푸른 풍경에 눈도 마음도 시원해지고 건강하게 자라 우리의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영광 찰보리. 잘 먹었다. 보리밥상에서 입맛 찾고 보리밭에서 추억을 찾은 하루. 이곳은 보리산업특구 영광 진해들입니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청년층, 그리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40, 50대 중장년층들 사이에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대형 면허와 드론 자격증이 뜬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요즘에 그 취업난 때문에 걱정 고민 많으시죠? 이 취업에 있어서는 이 면허와 또 자격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다는 면허와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가시죠. 요즘 뜨고 있다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청주의 한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운전하기 위한 대형 면허가 요즘 뜨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제 뒤에 보면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저도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강사님에게 제가 조언을 구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알려주세요. 네. 아유, 안전벨트를 먼저 하시고. 네. 먼저 강사님이 일종 대형 연속 코스 주행 시범을 보여주었는데요. 주행은 1단 출발을 합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면 언덕이 있죠? 저 언덕을 1단으로 넘어가십니다. 일종 대형 연속 코스 중 가장 먼저 만나는 코스는 오르막길 코스. 1단으로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그래서 쓰시고 한 3초간 정지하셨다가 반크러치를 쓰셔서 올라가십니다. 뒤로 밀리지 않고 부드럽게 언덕길을 지나면 통과! 그 다음 코스인 굴절 코스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우측에 있는 검지선을 밟지 않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공간을 한 20cm 정도를 띄워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셔서 자, 한 번에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뒤로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나가야 통과가 됩니다. 신중하게 핸들을 조작해야 벌점 없이 코스를 통과할 수 있는데요. 2분이 지나면 5점씩 감점 처리된다네요. 굴절 코스 다음에 만날 코스는 바로 T자 코스. 앞바퀴가 운전석 뒤에 있기 때문에 버스 운전이 정말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부단한 연습과 강사님으로부터 전해드는 노하우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평행주차에 도전합니다. 평행주차 역시 2분 안에 성공해야 하고요. 평행주차에 성공했다면 다음에는 S자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선은 5점 감점.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어 변속 구간. 기어 변속을 못하면 10점의 감점을 받는다고 하네요. 작은 차가 아니고 대형 차이기 때문에 양쪽 코너링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 전체 차량 길이를 확인해서 코너링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차는 제동을 했을 때 급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형 차이기 때문에 급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미리 줄여서 위험으로부터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어 운전이 최고의 운전이겠죠.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 운전면허 학원을 찾는다는데요.
왜 대형 면허가 뜬다는 걸까요? 요즘은 주 52시간 근무가 일상화되어 현재 버스 운전기사나 대형 차량의 면허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버스 기사 양성 과정으로 이곳에서 연수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5대1 정도로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날 버스기사 양성 과정으로 도로 주행에 나서게 된 예비기사가 있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뭘 이렇게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중이셨어요? 네. 오늘 교육 첫째 날이라 예. 오늘 시내 주행할 코스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도로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분이요? 그러면 운전면허증은 있다라는 얘기시죠? 네. 대형 면허를 94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작에 이 버스를 운행을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기회가 안 와서 그전에는 뭐 한 버스를 못했지만 화물차를 한 몇 년 했어요. 그러다가 꽤 오랫동안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시내버스, 노선버스 양성 과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교육 과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많이 긴장될 것 같으세요? 오래간만이라 진짜 많이 힘듭니다. 마음이 부담 가고요. 차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노선버스 기사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일종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버스 운전 자격 취득비와 교육 연수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충북 노선버스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 기술을 대형 면허 기술을 익혀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런 버스 운전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이제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인원이 훨씬 많이 충족될 인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오는 법. 대형 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고 열심히 준비 중인 예비 기사님들, 열심히 준비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주길 응원합니다. 또 다른 핫한 자격증을 만나러 이번에는 괴산으로 가봅니다. 아니, 이건 드론? 그렇습니다. 요즘 드론 자격증이 뜨고 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예, 잘 알고 오셨는데요. 예. 이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라는 국가 기술 자격증. 쉽게 말해 드론 자격증을 이곳에서 딸 수 있다고 하네요. 12kg 이하 드론은 레저용으로 자격증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12kg의 중량을 초과하는 드론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최근 불법 건축물 관리라든가 불법 소각 감시 등 환경관리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방제용 드론은 경제성과 편리성에 힘입어 점점 찾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시간의 법정 준수 교육을 실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필기 시험도 동일하게 취득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국가 시험입니다. 이곳 드론교육원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즉 드론에 대한 기초 이론과 법규를 배울 수 있고요. 드론의 기체 구조와 항공기상에 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선 드론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드론 비행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비로소 드론 비행 조종술에 대한 실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배워야 할 게 참 많죠. 이 드론 교육을 어떤 목표로 이렇게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작물에 주는 영양제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하려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수준인가요? 자격증 따르기 위한 그 어려운 정도가? 10을 만점으로 잡는다면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드론 자격증.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봅니다. 잠깐의 강습을 통해 저도 드론 조종에 도전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더라고요. 일단 전진 비행과 후진 비행은 간단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기 테스트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처럼 삼각형을 그리며 비행하는 삼각 비행은 기본.
이 코스를 통과하면 가장 어렵다는 원주 비행도 통과해야 합니다. 원주 비행은 드론이 정면을 바라본 채 동그란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조종술인데요. 고난이도의 조종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사히 착륙을 시키면 실기 테스트 끝! 국가 자격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은 물론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액들이 200만 원 정도 이상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충청북도에서 이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국가 자격 증명을 취득을 하시면은 교육비의 50%를 리턴해주는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선착순이다 보니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으로 꼽히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드론은 농약 방지와 시설 점검,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히고 있는데요. 내일을 위해 오늘 드론 국가 자격증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니까 쉬운데요. 여러분들도요, 금방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죠. 주 52시간 근무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대형 버스 운전면허와 드론 자격증으로 내일을 준비하세요. 준비된 자에게 인생 2막은 봄처럼 따뜻한 날들이 될 거예요. 자연 속 휴식처와 이색 볼거리, 짜릿한 공연까지 여기 오면 다 있다? 볼거리가 많은 경주 엑스포 공원 아직도 안 와보셨다고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는 그곳. 1년 내내 즐거움이 가득하고 실컷 놀기엔 하루가 부족한 곳. 2019 더욱 새로워진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공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사한 봄이 찾아든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공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편안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곳인데요. 오늘 제대로 한번 즐겨볼까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의 명소 경주 엑스포 공원인데요. 1년 내내 언제 와도 아름답고 볼거리 많은 공원이지만 오늘만큼은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더불어서 신상까지 콕 집어서 제대로 된 코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 봄나들이 공원 코스 개봉박두. 첫 번째 코스는 바로 또봇 정크아트 뮤지엄. 이곳에선 일상생활에서 생긴 폐품을 재활용해 만드는 정크아트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모양이 인기 로봇을 닮아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최고 인기 코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로봇가 일반적인 로봇하고는 또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그 폐자동차 부품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로봇입니다. 이 사실 가족 단위로 엑스포공원에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그런 곳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여기 오시면 아이들이 이제 만져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면 부모님들이 훨씬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은 총 31가지. 인기 로봇 친구들을 모두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봇 위에 올라가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게임과 로봇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재밌게 하겠는데요? 내가 졌다. 다양한 체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영석 씨가 열심히 팔을 휘두르는 이 체험의 정체는 뭘까요? 요게 로봇이 내가 되고, 잠깐만요, 내가 로봇이 되는 무라일체. 야야야야. 이름하여 모션 인식 체험. 로봇을 직접 조종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체험거리, 볼거리가 그득한
이거 여기도 여러분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두 번째 코스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념관. 98년에 시작된 엑스포의 역사와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지아트 전시관이라고 하는데요. 예술적 즐거움을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엑스포 공원을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곳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바로 신상이기 때문이죠. 좀 따끈따끈한 곳이에요. 여긴 어딘가요? 네, 여기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념관입니다. 그러게요.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 기념관이 있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건물이 독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건물은 쿠마겐코라는 작가분이 설계를 해주셨는데요. 쿠마겐코는 2020년도에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을 설계하신 분이세요. 밖에 외벽을 보시면 황금빛으로 되어 있고 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경주 대릉원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하셨고, 여기 밖에 보시면 곡선으로 이렇게 만든 이 작품은 경주의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어디서 좀 봤다 했더니 그런 느낌이 있군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과 기념품 등을 감상하며 추억에 젖다 보면 어느새 세계의 문이라는 신비로운 느낌의 전시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신비하다고 해야 될까요?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네, 여기는 실크로드의 주요 랜드마크인 국가들의 문들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성소피아 성당의 문, 앙크로와트의 사원의 문 등 여러 가지 문들을 이렇게 아트월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아, 실크로드의 발자취가 여기 그대로 남아있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뒤편 보이세요? 반짝반짝 뭔가 오묘하게 빛나고 있는데 저 이것도 궁금해요. 이건 뭐예요? 초월이라는 작품인데요. 저희 한국 설치미술가 방해니의 작품이고요. 자세히 위를 보시면 신라시대의 유물들을 예쁘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십잔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뭔가 신비롭기도 하면서 오묘한 느낌이 나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신라의 유적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총 88개의 문화를 담은 아름다운 문들은 실크로드 교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제든 소통하고 맞닿을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느낌이고요. 아름다운 샹들리에를 보는 듯한 작품 초월은 문화예술의 가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전시관 하면은 이렇게 반듯한 모양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한쪽 벽면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데 이유가 있어요?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그 아래에 서 있는데요. 자연채광과 초월이라는 이 작품이 만나서 하얀 벽면에 비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아, 지금 이쪽 벽면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 초월 작품에 남아있는 유적물들이군요. 네네. 야, 여기는 말이지요. 아이들하고 어른들 오는 것도 좋은데 젊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네, 맞아요. 사진 찍기, SNS 하는 데는 이번 전시장은 상상동물원입니다. 민화 속에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들을 디지털화해서 움직이는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증강현실을 이용해 직접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는 얘 연못. 궁금해요. 예, 여기는 연못과 물고기라는 민화인데요. 연못이요? 네, 연못 안에 발을 한번 담궈 보면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죠. 연못. 어머. 오, 도망가네? 네네, 도망갑니다. 네. 오, 신기하다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민화를 즐겨볼 차례. 상상 속의 동물을 열심히 그려보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까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그대로 여기 화면에 싹 나타난다고 살아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기만 하면 바로 생명이 확 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 다 그렸어요. 왜요? 술 드셨나 봐요.
영석 씨의 그림 실력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이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오, 서영석 하트 보이시나요? 아주 잘 걸어 다닙니다. 저는 사실 기념관이라 그래서 좀 뭐 있겠어?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이 기념관 안에 체험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그냥 그득그득하게 담겨 있어요. 더불어 여러분, 신상이에요. 이곳은요, 엑스포공원 오시면 꼭 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죠. 마지막으로 꼭 들러볼 곳은 엑스포공원의 랜드마크이자 경주의 랜드마크가 된 경주타워입니다. 엑스포공원에 와서 이곳은 빼놓으면 안 되겠지요.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을 투각으로 재현해 놓은 경주타워. 82m 높이에서 바라보는 경주 시내는 그야말로 따봉! 지금 즐기러 가보실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엑스포공원 경치를 감상하며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꼭대기층에 도착하면 탁 트인 시야 앞으로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죠. 시원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역시 이곳 전망대에 올라오면은 가족 생각도 나고 더불어서 사랑하는 연인 생각도 나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경주시를 한눈에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우리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는 넌버벌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페스티벌인지 잠시 확인해 볼게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리는 2019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넘버벌 페스티벌. 비빔밥을 소재로 한 비보잉 셰프부터 한국 최초의 넘버벌 공연 난타, 댄스 뮤지컬 사춤, 그리고 경주 엑스포의 인기 상설 공연 플라잉까지 이 멋진 공연들 놓치면 안 되겠죠? 넌버벌 퍼포먼스 팀들의 화려한 공연 더불어서 다양한 이벤트들과 행사가 펼쳐질 이곳 경주 엑스포 공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이곳으로 소풍을 오시면은요, 행복한 추억들 그득그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강추!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더욱 새로워진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공원으로 놀러오세요. 색다른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